자, 녹지 부분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녹지에 이제 나무를 추가하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는 바닥, 그러니까 지피식물이라고 그러죠. 한 30cm 이내에서 자라는 풀이죠, 풀. 말하자면 잔디 같은 거, 그런 것들, 또는 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심어 놓은 패턴 정도를 만든 거고요. 나무도 상당히 3차원적인 개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있고, 높이가 어떤 경우에는 뭐 한 5m 건물 정도까지도 올라가죠. 그림자도 있고, 이런 3차원적인 개체예요. 그래서 나무나 이런 거 표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나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그냥 동그라미, 녹색 동그라미만 찍어 놓은 경우 있어요. 그림만 벨입니다. 나무도 이제 3차원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입체감을 살려야지, 그래야지 볼만해요.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사실은 조경학에서는 나무에 심는 위치나 수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죠. 덤불 같은 종류 있죠. 덤불 같은 거 왜 길 가다 보면은 아저씨들이 큰 가위로 막 잘라가지고 네모나게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높이는 한 뭐 1.5m를 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담벼락을 세우기는 좀 그렇지만 경계는 구분해야 되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쭉 덤불을 심어 놓잖아요. 저게 한 그루인지 10그루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덩어리로 일렬로 쫙 심어놔. 그리고 전체를 막 이렇게 담처럼 다듬어요. 자, 그런 덤불 종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 2m가 넘어가는 나무도 있고, 한 3m가 넘어가는 큰 느티나무도 있고, 이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화렵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심겨지는 위치가 단지 내의 공간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어떤 지식도 없이 그냥 막 심어버리면요, 이거는 뭐 너무 엉터리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경우 심는 위치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단한 걸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덤불 종류 있죠. 그 덤불 종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도하고 단지의 경계, 또는 보도하고 녹지 공간의 사이, 요런 데다가는 걔네들을 틀림없이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가 큰 나무, 그늘을 만드는 나무는 뭐랑 연결돼야 되겠어요? 그늘을 줘야 할 곳, 그러니까 보행 공간, 보도 또는 건물 주변에 달아오르지 않게 그늘을 들여주는 역할, 그런 데 가야 되더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나무의 종류하고 그 종류가 필요한 곳, 거기에 대한 성격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나서 나무 심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녹지에다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나무 시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일 간단한 나무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 일단 색을 나무색으로 바꾸는 거죠. 나무는 좀 진한 색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이 정도로. 일단은 동그라미만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동그라미만. 자, 요게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나무. 요게 나무고, 태는 사실은 선은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심어 놓는다. 나무라고 우기는 거죠. 나무라고. 나무의 스케일도 맞지가 않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나무 같지도 않다라는 거.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무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다듬어 볼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자, 요렇게 하면 나무 같으냐? 나무 같지가 않죠. 그리고 처음보다 낫다라고 그러지만 나무라고 보기엔 또 어렵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무 같진 않지만 뭐 아까 한 거보단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또 막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막.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나무라는 것들도 입체다. 그림자가 있고 그 높이가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무를 동그라미로 해놓고 나니까 나무 같지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뭐 좀 굴곡을 넣거나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손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무 하나를 그릴 수만 있다라 그러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증식시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금방이에요. 그림자랑 나무를 묶은 다음에 그걸 선택해서 무한 증식, 되든 안 되든 막 심어보는 거죠. 이렇게 막 연못가에도 막 심어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이 없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라도 처리를 일단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요 레이어를 지워버리고요. 시험 삼아서 한 거니까. 우리가 녹지 패턴 이런 것들로 다 인터넷에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나무 패턴도 좀 갖고 올 수 없겠느냐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또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글 서치를 할 때 트리탑 뷰 하면은 위에서 내려다본 각종 나무의 형태들, 뭐 야자수에서부터 화렵수, 과실수,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미리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려놓은 거 보면은
자, 요쪽은 밝고 요쪽은 어둡잖아.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게 우리랑은 그림자 양이 반대니까 180도 돌린 다음에 써먹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투시도에서 쓸만한 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평면적인 나무는 좀 그래요. 평면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람이 그 손으로 그린 것 같은 패턴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좋은데 지금 우리는 좀 사실적인 패턴을 나름대로 또 도모하다 보니까 그거랑 맞지 않다는 얘기야. 좀 이렇게 볼륨감이 풍성하게 보이는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찾아놓은 게 이건데요. 아무튼 근데 이건 좀 너무 나무 형태가 인위적이긴 하다. 바람개비 모양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 한번 가져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갖고 가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바깥을 마법봉으로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고요. 가운데 있는 것만 그냥 갖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매의 눈으로 보면 요 경계가 제대로 안 잘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제대로 안 잘렸죠. 그래서 이 배경을 지울 때 마법봉으로 지우는 방법은 별로 권하지 않고요. 다음에 쓰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체를 좀 색상을 조절합니다. Brightness, Contrast로 가가지고요. 콘트라스트는 좀 세게 할수록 좋아. 아유, 또 보면 여기 글자가 나와 있네. 무시합시다. 그런 것들 잘 보이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서 브라이트네스도 좀 환하게, 콘트라스트도 진하게, 브라이트네스도 좀 환하게 하면은 나무인 것과 나무 아닌 것의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흰색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요때 그럼 흰색을 잡을 때 마법봉을 쓰지 말고 셀렉트로 가세요. 컬러 레인지가 있죠. 컬러 레인지. 컬러 레인지를 가가지고 샘플드 컬러 흰색을 선택해서 흰색을 영역을 잡은 다음에 그 영역을 지우든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가지고 스포이드를 갖고 가서 흰색을 찍습니다. 찍으나 뭐나 일단 흰색으로 골라져 있네. 요 그림은 뭐냐면 요게 흰색으로 구별되고 요 안에 있는 건 흰색이 아닌 걸로 구분된다. 요런 얘기 미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략 맞는 것 같죠? 그 외곽으로 걸쳐있는 요런 나뭇잎 하나하나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 보니까 대략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해보면요. 상당히 정교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나뭇잎 하나하나가 거의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정교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법봉으로는 따라오기 어려운 색깔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으면 딜리트만 누르면 배경이 지워집니다. 배경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모브 툴을 가지고 일단 갖고 오고 봐요. 툭 하면 일단 갖고 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크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 그 전에 일단은 요걸 두 번째 나무도 시험하는 거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로 누르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좀 줄여봅시다. 크기가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자, 이렇게 놔봅시다. 이건 이렇게 놓으니까는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나무 형태 자체 볼륨이 있으니까 이거 좀 너무 과하다. 위에서 봐서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을까? 너무 좀 과하긴 한데. 자, 어쨌든 요거를 이렇게 증식을 시킨다 하면은 조금 아까보다는 그래도 끄덕끄덕 할만하죠. 거기다가 또 뭐요? 세 개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해버린다. 레이어를 카피를 해버렸죠. 2번째 나무 그림자. 자, 그림자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U를 해가지고 다 암흑 속으로 던져버려. 그림자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림자를 한 칸 아래로 갖고 와. 그리고 다시 그 그림자를 무브를 써가지고 45도 방향키로 뚜닥뚜닥뚜닥뚜닥. 이렇게 하면은 나무 자체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첫째 이게 이렇게 놓고 나니까 나무 형태가 너무 인위적이다. 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디테일이 너무 심해서 이 무덤덤한 우리 패턴하고 또 좀 안 맞는 게 있어. 자, 그랬건 어쨌건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무 하나를 골라서요. 이렇게 골라서 그 다음에 무한 즉식 가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것도 좀 너무 크네요. 역시 건물 위에도 심으면 안 되죠. 건물 위에는. 대충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럼 나무를 몇 종류나 심는 게 좋을까? 보통은 우리가 나무 종류는 많을수록 현실감이 더 가까워져요. 심지어 노란색 개나리를 하고 흰색 벚꽃을 넣고 녹색, 침엽수 다 표현하면 너무 좋아. 근데 그러긴 어렵죠, 솔직히. 우리가 현지 설계 자체는 30분을 했는데 조경 표현만 하루 종일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 추천으로는요. 나무는 한 높이에 따라서 한 3종류만 해라. 좀 작은 나무, 중간 나무, 큰 나무 한 3종류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3종류 플러스 1,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덤불. 4종류를 해주면 그것만 해도 원더풀이다. 자, 그래서 요 앞에 한 거는 다 인트로 그냥 연습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나무를 크기별로 그리고 덩어리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어떤 나무를 할까? 덤불을 먼저 표현해 볼게요. 덤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과 공간 사이를, 특별히 차량 공간과 보도, 차량 공간과 보행자 공간 요 사이를 너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게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그거를 한번 패턴을 한번 찾아보죠. 패턴을 역시 찾아봤더니만은 얘를 이제 슈럽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슈럽.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 두 번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원형으로 돼 있고 덤불의 전형이고 보니까 음영이 많이 져 있고 요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일단 요걸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좀 키워서 보면은 덤불이고 요 안에 깊숙하게 이제 음영도 표현되어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요걸 좀 갖고 오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나무만 살려놓고 나머지 배경들은 지워줘야 되겠죠. 배경이 투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체스판 모양이 원래 투명을 얘기하는 건데 투명이 아니고 그냥 체스판으로 그려놨네. 속았다 속았어. 자,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죠. 뭐냐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로 가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가가지고 콘트라스트는 진하게, 더 진하게, 그리고 브라이트니스도 역시 진하게 가는데 어디까지 진하게 가느냐? 뒤에 있는 저 체스판 모양이 사라질 때까지. 너무 밝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도면에 갖고 간 상태에서 약간 이제 밝기를 조정해 주면 되니까 지금은 배경을 없애는 데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오케이를 하고요. 자, 이제 배경을 지워야 되는데 이 배경 지우는 방법은 아까 우리 나무 표현하기 연습하는 부분에서 했었죠. 컬러 레인지, 흰색의 범위를 이용해서 지우면 훨씬 더 정교하게 지워진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법봉으로 고르기보다는 배경은 다 흰색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셀렉트로 가가지고요, 색으로 고르는 기능을 갖고 갑니다. 컬러 레인지, 색으로 지정해서 내가 그 영역을 골라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흰색을 골라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이드로 가가지고요, 흰색을 찍어주면 돼요. 결과를 보니까 흰 점들이 영역 내부에도 다 있죠. 그러니까 마법봉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죠. 일단 오케이를 해. 오케이를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선택된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막. 자, 이건 그런데 바깥쪽이 선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반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그냥 저는 선택된 흰색 영역을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니까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체스판 모양이 나왔죠. 그건 이제 투명이란 얘기야. 이 나무 외에는 아무런 개체도 없다는 얘기야.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가면은 나무만 싹 움직이겠죠. 이렇게 따라 볼까요? 자, 건물, 도로 이런 것들은 좀 지우고, 일단은 그래서 요거를 녹지하고 덤불로 표현해 봅시다. 몇 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1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1로 표현하고, 지금 톤이 너무 밝으니까 컨트롤 U를 해가지고요, 녹색 모양이 나도록 색을 조금 파란색 계열 쪽으로 갖고요. 좀 더 생생하게 해버릴까? 어쨌든 한번 선택해서 컨트롤 T로 해서 작아야 되겠죠? 줄여봅시다. 일단은 여기다가 심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더 줄이고 이 정도까지 줄여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가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쫙 연달아 심어 보겠습니다. 자, 무한 증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한 다음에 드래그. 나무 끄트머리를 좀 붙여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가면서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약간씩 삐뚤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자연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이쪽으로도 좀 심어볼까요? 이렇게 약간 녹지 밖에 경계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어디 해줄까? 뭐 요런데 연속적으로 해놔야 돼요. 연속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너무 평면적인 느낌이 좀 나죠. 일단은 그림자를 한번 덧붙여 봅시다. 자, 일단은 이 레이어를 카피를 한번 하고요. 카피를 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를 녹지 덤불일 그림자라고 이름을 바꿔보고요. 그림자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내리고 위에 거는 꺼놓은 상태에서 밑에 걸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U, 그림자를 위해서 라이트니스를 갈 때까지 가게 한다. 다시 위에 거를 켠다. 그 다음에 밑에 그림자는 무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닥다닥 이렇게 가면 되겠죠. 덤불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높지 않으니까 그림자는 살짝만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시간 없고 대략적으로 할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면 그냥 돼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좀 불만스러운 게 뭐랄까, 너무 패턴이 뻔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카피하기 너무 보여.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카피를 다다닥 하다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쌓여버렸어. 뭉쳐진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져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좀 더 덤불 모양에 가까운 패턴을 하나 제가 갖고 와 볼게요. 요건 너무 사실적이다 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걸로. 자, 일단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일단 갖고 와보고요. 자, 아까 한 작업이랑 똑같이 해서 일단 나무를 추출해 봅시다. 일단은 어저스먼트 와서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를 세게 한 상태에서 브라이트네스도 해서 뒤에 모눈판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컬러 레인지로 가가지고 샘플링 하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열쇠를 푸시고, 열쇠 안 풀면 안 지워져요. 배경을 지워버립니다. 배경을 지운 상태에서 자, 가운데 있는 그림을 갖고 와서 올립니다. 올리고 갖다 놔 봅시다. 얘는 레이어 1이 또 새로 생겼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너무 많이 줄일 필요 없어. 이게 더 그런데 더 괜찮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이게 얘는 작게 하면 모양이 막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작게 해도 모양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지금 바꿀 건 아니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니 요 덤불 있죠. 덤불을 갖다가 패턴만 요걸로 바꿔 갈아 끼자란 얘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지금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볼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이쪽으로 좀 가까이 갖다 놓고요. 그림자를 일단 꺼놓고요. 이 녹지 덤불 같은 경우를 다 영역을 선택해요. 그럼 그 영역이 다 잡혔죠. 컨트롤러 누르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영역을 갖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잡아버리는 거야. 이 레이어 마스크는 뭐예요? 여기 있는 덤불의 위치만을 보여주게 하는, 거기만 구멍이 뽕 뚫린 그런 레이어 마스크다. 그럼 그 레이어 마스크를 어디로 갖고 오냐? 지금 이건 우리는 요 나무를 갖고 온 레이어 아니에요? 근데 그 레이어로 마스크만 갖다 드래그해서 갖다 씌워버립시다. 자, 그랬더니만 왼쪽에 아까 가져다 놨던 그 나무가 사라졌죠. 사라진 게 아니고 위에서 갖고 내려온 마스크 때문에 지금 걔가 밑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마스크 밑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자, 뭘 하려고 하는가 하니 나무가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잠깐 레이어를 다시 이걸로 바꾸고 나무를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선택을 하면은 자, 요거죠. 요거 어차피 요 나무를 아까 만들었던 덤불 쪽으로 옮겨 봅시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아까 만들었던 덤불 레이어를 꺼놓으면 보이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무한증식 있죠? 무한증식으로 계속 늘려갑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새로 가져온 나무 패턴을 복사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덤불 영역을 새롭게 메꿔가는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본 거죠, 한마디로. 위에 있는 녹지 덤불은요, 얘는 아까 나무를 우리가 쭉 심어놨었는데 그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형태, 껍데기만 남겨놓고 그 껍데기를 뭐에다 넘겨줬어요? 바로 얘한테 넘겨줬어요, 얘한테. 레이어 마스크의 형태를 통해서. 얘는 일단은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니까. 아직 뭔 일이 벌어진 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요 레이어 마스크를 살짝 숨겨보겠습니다. 지금 요 나무를 그냥 갖다 쫙 심어버린 거야. 이렇게 나오는 형태만을 먼저 만들었던 덤불 원에다가 맞춰버렸다는 얘기죠. 그림자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덤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덩어리, 영역으로 존재해요. 그런 경우 그 영역을 먼저 표현한 다음에 거기다가 덤불 패턴을 채워넣는 식으로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뒤에 헷갈리지 않게 레이어 이름을 지금 정리를 먼저 합시다. 녹지 덤불 1을 차지해 버렸어요. 원래 녹지 덤불 1은 그냥 사라져 버렸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쓴다라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붓으로 가가지고요. 붓을 흰색으로 일단 해놨어요. 흰색인 상태에서 하드네스는 한 5, 6 정도. 붓도 굉장히 작게. 오페시티는 20 전후.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앞쪽은 살살 좀 연하게 지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는 게 아니라 연한 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앞쪽. 덤불도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하고 오페시티도 한 조금 더 높이고, 마찬가지로 햇볕이 안 닿는 곳은 우리가 어두운 톤의 브러쉬로 이렇게 음영을 줘서 그쪽은 그림자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 쪽은 조금 어둡게, 요런 데는 지금 너무 밝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둡게 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햇볕 받는 쪽이 아직도 너무 좀 어두운데요. 다시 한번 흰색으로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봅시다. 조금 밝게. 밝게. 요런 데 특히 밝게. 선으로 하는 것보다 점으로 이렇게 찍는 게 나뭇잎과 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도 또 있었구나, 참. 요렇게 하고, 역시 이제 까만색으로 다시 고쳐가지고 있죠. 어둡게. 요런데 특별히 어둡게 해야 되겠죠, 요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키워서 봤을 때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둥그스름한 느낌들이 더 잘 살아날 수 있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덤불을 표현하고요. 덤불은 주로 어떤 데 표현하느냐? 다 우리가 켜놓고 봤을 때, 자, 도로하고 이런 광장 사이, 이런 데 드문드문 심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 요런 데,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된다. 그래서 그런 데 주로 이 작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도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나중에 나무 같은 경우는 도로 레이어 위로 좀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일단은 덤불 식재를 끝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 두 개로 구분을 했네요.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하나하나 심는 걸 구분했는데, 선형 덤불은 뭐냐면은 길 따라서 도로하고 단지 경계대에 심는 거 있죠. 그냥 나무에 구분이 없이 식재 패턴을 그냥 쭉 영역 내에 넣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하나의 패턴이 쭉 연속되어 있죠. 단지 내부에 있는 거는 요거는 하나하나 덩어리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심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자꾸 또 복잡해지는. 근데 여러분은 뭐 그냥 하나의 종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종류로 하고 그냥 영역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패턴을 그냥 쫙 넣어버리는 거, 그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하나 심으면 하나하나마다 다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영역을 해버리면은 레이어 마스크 통해서 밑에 패턴만 쫙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녹지에 대해서 할 작업은 뭐냐면요. 잔디밭이 너무 휑하고 또 요런 데 보면은 건물 뒤에 남는 공간들이 많아요. 이런 데다 약간 숲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숲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가 그냥 드문드문 있는 거 말고 나무가 약간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나무들이 경계가 다 흐려져 있고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게 숲이거든요. 나무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건 그거는 뭐 조경일 뿐 사실 숲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숲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숲. 일단은 녹지, 숲 이렇게 좀 해볼까요? 숲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큰 나무뿐 아니라 큰 나무, 작은 나무, 중간 나무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덩어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덩어리진 숲 같은 경우는요. 굳이 한 그루 한 그루가 구분되지 않게 덩어리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쓰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나무를 심는 기법 두 개를 보여드렸죠. 하나는 영역만 만들어 놓고 거기를 패턴으로 그냥 채워버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무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콕콕콕콕 찍어가면서 심었죠. 그래서 이걸로는 숲 느낌을 주기 어려워요. 이것도 자세히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요 나무 위에 얘가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요거 위에 약간 올라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죠. 왜냐면 내가 이걸 심고 그 다음에 이걸 찍어서 그래.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덤불 만들 때 이미 이런 방식 해봤었죠. 나무의 형태를 우리가 그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레이어 마스크로 가져와. 그리고 그 레이어 마스크 밑바닥에다 패턴을 막 그려 넣으면은 아까 만든 형태 그대로 나무 패턴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 그거를 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줄 사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형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둥그스름하면서 그러면서도 가운데 좀 빈 부분도 있고 외곽도 이렇게 막 나무 이파리가 나가고 흰 부분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무 형태를 보여주는 데는 좋겠죠. 자, 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딸 거란 얘기예요. 얘를 일단 갖다가 놔봅시다. 자, 갖다 놔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골라놓은 게 있는데 요 나무를 골라놨어요. 요 나무. 이거는 뭐 은행나무인 것 같긴 한데 뭐 단풍이 들었는지 아니면 꽃이 폈는지 분홍색 뭐 계열이네. 주황색 계열.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요거는 이파리가 풍성한 느낌이 나잖아요. 나무 형태는 아까 요걸로 한다라고 그랬지만 요걸 채워넣는 패턴은 좀 이파리가 풍성한 게 좋거든. 아까 얘는 뭐라고 할까? 이파리가 너무 작아. 약간 탈목기가 좀 보이죠? 근데 얘는 아주 머리숱이 많아요. 이파리가 풍성해. 볼륨감이 있잖아. 그래서 좀 웃기게 들릴 텐데 형태는 요걸로 하면서 나뭇잎 패턴은 요걸로 넣겠다. 그런 일단은 갖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이미지에서 배경은 제외하고 나무만 따와야 되죠? 따오는 방식은 좀 달라요. 먼저 형태를 쓰고 싶은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세하게 좀 따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셀렉트하고 컬러 레인지 하고 흰색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은 샘플링 했죠. 근데 퍼즈니스를 해가지고 이 퍼즈니스에 따라서 너무 예민하게 주면은 나무 영역을 많이 갉고 들어가서 너무 흰색이 중앙까지 침투를 하죠. 보니까 120에서부터 한 153까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죠. 120 정도로 해서 오케이. 자,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나무가 선택된 게 아니고 나무 바깥에 있는 흰색 영역이 선택된 겁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갖고 온 거면 요 레이어가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요걸 눌러서 풀어주고요. 반전해서 나무만 선택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딜리트를 눌러버려요. 딜리트. 그러면 배경이 다 사라져버리고 흰색 배경이 사라져버리고 거기가 투명 상태가 돼버렸죠. 뭐 이렇게 끌고 가면 어차피 나무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U를 누른 다음에
자, 나무 형태만 남는 거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러니까 뭐 귀신나무 같고.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너무 너저분한 거는 우리 해상도에선 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나무 형태만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은 자, 갖고 갑시다.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일단 그래서 얘는 나무 형태. 나중에 어차피 레이어가 또 바뀌고 뭐 또 머지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헷갈리지 않게 이 이름을 붙여놔요. 이렇게. 나무 형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요. 선택됐나요? 너무 선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선택되는지 안 되는지가 안 보이네. 자, 컨트롤 T를 해서 나무를 이제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줄여줘야 되겠죠? 나무도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돼요. 대충 이 정도면 큰 나무 하나 정도 된 것 같지? 자, 요걸 큰 나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또 증식해서 한번 또 증식해. 왜 나무를 세 그루로 만드는지 알겠죠? 요 가운데 거를 라sso 툴로 일단 선택을 하고요. 대중소 나무의 크기, 사이즈를 3개로만 구분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하고 얘는 중간 크기로 좀 줄여줍시다. 한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골라서 너는 이제 소짜리다, 소짜리. 좀 더 줄일까요? 소. 대중소 됐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무의 영역만 만드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덩어리의 숲을 만들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요. 큰 나무를 일단 포스트로 박아놓고 그 주변으로 숲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어디다 숲을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여기다가 하나 박아놓고 여기도 하나 박아놓읍시다. 그 다음에 요 정도에도 하나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큰 나무가 있고 몇 그루의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면 좋죠. 여기 하나 정도 심는 건 상관없겠죠. 여긴 하나 더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겹치게 심으세요. 지금은 겹치게. 요 연못 근처에도 하나 심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도 하나 심을까요? 여기. 자, 그리고 습지에는 사실은 이미 바닥 패턴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나무를 너무 많이 심기가 지금 좀 미안하네. 요 단지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좀 몇 그루 심읍시다. 이렇게 당장 놓으니까 이게 뭐 검은 점을 그냥 갖다 싸지르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뭐 지금 상태에서 검은색이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거를 한번 고르도록 합시다. 중간 걸 골라서 역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무한 증식이 있죠. 무한 증식.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숲의 형태를 구상을 해요. 머릿속으로. 여기에는 대략 이렇게 해서 요 정도 겹치게 숲도 나름대로 이제 리듬감이 있어가지고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걸로 약간 모서리를 만들면서 끝내는 거죠. 요런 데도 양쪽으로 나무가 이렇게 선형으로 좀 배열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긴 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요. 겹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완전히 뭉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작은 나무 좀 이렇게 좀 심어 놓읍시다. 이렇게 여기도 조금 연못가에 좀 심을까? 개별적으로 있는 나무는 심는 거 아니에요. 군식되어 있는 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숲의 위치와 패턴은 만들었고 얘네들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 말하자면 컨트롤하고 얘를 눌러보면은 자, 영역이 돼버리죠. 영역. 얘네들은 그냥 지워도 상관없어. 얘네들은 지워지고 요 자리만 남는 겁니다. 지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얘네들은 그냥 사라지고 영역만 남기는 애들이야. 자, 진짜로 들어가야 될 컨텐츠의 주인공으로 가봅시다. 레이어를 풀어주고 그냥 마법봉 써도 되겠다. 이거는 마법봉이 3으로 되어 있네. 한 12 정도 해서 다시 한번 마법봉 해볼까요? 얘는 그냥 마법봉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어차피 흰색이 거의 없으니까. 자, 선택된 배경을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빨간색은 그대로 넣으리라고 생각 안 했겠죠. 물론 가을 분위기를 표현한다, 뭐 봄 분위기를 표현한다 그런 경우 살짝 색을 넣기도 하는데 보통 그냥 파란색 넣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에 뭐 색깔을 부분 조정하면 돼요. 일단은 컨트롤 U를 써가지고요. 얘의 색조를 바꿔버릴 겁니다. 이게 휴를 건드리면 색이 빨간색 계열, 노란색 계열, 녹색 계열, 빨간색 계열 이렇게 변해버리죠. 그 중에 녹색 계열을 요거 이 결정장애인 분들은 요거 가지고도 한참 또 고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근데 화면에 갖고 가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녹색으로 간다는 정도만 해요. 채도가 너무 높으면 꽃도 아니고 하니까 나뭇잎이니까 좀 한 이 정도로. 이건 이제 명도인데 조금 그래도 짙게 나와야 되니까 한 이 정도. 일단은 봅시다. 들어와요. 배경은 지워져 있으니까 얘만 그냥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걔는 나무 내용이라고 합시다. 형태와 내용 좀 웃긴데. 자, 컨트롤러 레이어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컨트롤 T
컨트롤 T에서 자 줄이는데 얘는 사실은 나무 크기로 꼭 줄일 필요는 없어요. 나무 크기는 얘가 다 정해놨어. 얘는 이파리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파리의 질감이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만 줄여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기 전에는 잘 판단이 안 가요. 이 정도를 줄일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해가지고 얘를 일단 하나를 증식을 시켜요. 이쪽으로 하나 증식을 시켜요. 숲 중에 하나에다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자, 그리고 썼던 나무들은 여기다가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나무를 다 심어 놨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원래 나무도 사라져 있으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옆에다가 나무를 쭉 일단은 샘플링을 해 놓습니다. 자, 숲 중에 한 무대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다시 밑에 나무 형태로 와요. 나무 형태 이거 있죠, 이거? 자, 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만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 아무 변화 없죠? 왜냐하면 나무 형태에 있는 그대로를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살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레이어 마스크를 얘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뭐에다 적용시킨다? 나무 내용에다 적용시킨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드래그해서요. 위에다가 갖다 놔. 그럼 뭔 일이 생겼을까 보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나무 내용의 패턴이 나무 형태의 마스크 레이어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렸죠. 자, 그래서 잡아보면 원래는 이런 정도의 애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일단 잡아봅시다, 이만큼을. 잡아서 옆으로 무한 증식.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요 덩어리가 너무 커. 덩어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시. 자, 컨트롤 T를 해서요. 이번엔 조금 더 줄여서 시작을 합시다. 자, 얘를 선택해서 하나를 증식을 해놓고요. 숲 위로. 그래야지 위치가 어딘지 아니까. 자, 가가지고 이 나무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나무 내용한테로 그냥 갖다 줘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조금 낫죠? 나무 한 덩어리인 것 같고. 자, 그 상태에서 자, 요거죠, 요거. 우리가 그거의 영역을 이렇게 살짝 잡아요. 넉넉하게 잡으면 걔만 선택이 돼요. 컨트롤 알트 무한 증식 모드죠? 요렇게.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래도. 자, 이렇게 갖다 씌워요. 그냥 큰 상태에서 해도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나무 내용 패턴을 나무 형태 레이어에 뿌려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 패턴 하나가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치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레이어 마스크 밖으로 삐져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막 그냥 갖다가 드래그 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막 갖다가 그냥 발라도 어차피 바깥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 나무가 다 심어졌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처음은. 입체감도 없거니와 색도 그렇고 뭔가 이게 좀 덩어리져 있는 게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림자를 먼저 넣어보죠. 밑에 있는 나무 형태가 어차피 요거 있죠, 요거. 나무 형태. 이 나무 형태에서 아까 레이어 마스크를 이미 벗겨버렸죠. 그런데 이 나무 형태 자체가 까만색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그림자로 써도 돼요. 자, 일단은 뭐 건물 녹지 이런 거는 도로 이런 걸 좀 꺼놓읍시다. 헷갈리니까. 자, 걔네들을 그래서 나무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다 잡아. 단지 내에 있는 걸 다 잡아주면 되겠죠, 이만큼. 그래봤자 우리 레이어에 있는 나무 형태만 잡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려는 거지 여러분 알 거야. 무브를 클릭하고요. 북동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 이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그림자가 너무 짙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조금 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른 레이어를 켜고 톤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그림자가 나오니까 훨씬 더 이제 나무에 가까운 형태가 됐죠. 그런데 여기서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죠, 또. 요 그림자가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 그림자가 너무 동일해. 그러니까 숲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자가 높았다 낮았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게 일정하게 되어 있죠. 뭐 사실은 조금 손을 봐주면 좋아요. 자, 긴장하지 마세요. 어려울 건 없고요. 나무 그림자에서 부분을 잘라다가 붙여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큰 나무는 요걸로 한번 잡아봅시다. 요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반쪽을 좀 갖고 와요. 반쪽을. 그래서 요거를 증식을 해와서 자, 요런 데다가 그림자를 말하자면 좀 불규칙하게 큰 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 그 부분 나무가 높다는 얘기거든. 자, 이 경우도 이제 커야 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 얘는 그림자가 이만큼 갈 거란 말이야, 이만큼. 얘도 여기는 이만큼 나오게. 큰 나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이만큼 나오더라고. 연못까지 그냥 그림자가 들여지도록, 도로까지 이제 들릴 수 있도록. 여기도 좀 더 나오도록 이렇게. 그리고 습지에 있는 나무들은 전반적으로 좀 큰 걸로, 이렇게 얘도 커,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크고. 자, 요렇게 해서 큰 나무들의 높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살려줬죠. 그런데 사실은 큰 나무라고만 높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볼 땐 작은데 높이로는 또 높은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뭐 조금 더 표현해주면 더 재미가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를 잘라와서 얘를 또 증식을 시킵니다. 요런데 그림자 방향은 물론 45도, 북쪽으로 한 45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이것도 나무 형태를 닮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스케일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자, 뭐 그 정도 하도록 하죠. 아유, 뭐 나무 잘 심었다고 누가 뭐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무 그림자를 대략 표현을 했고, 또 하나 여기서 더 좀 해보자면요. 얘가 밋밋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이 지금 뒤로만 그림자지고 앞으로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약간의 경계선 음영이 있다라고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나무도 그런 음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조금 표현해 주자라 그러면 나무 주변에 약간 짙은 음영을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건물처럼. 그래서 그거는 좀 색깔이 짙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까만색 가깝게 거의 만들어 놓고요. 브러쉬 사이즈는 그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80 정도 해놓고 하드니스를 좀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오페시티도 한 70 가까이 이렇게 주고, 일단은 우리가 그림자 부분을 건드리는 거니까 나무 형태로 갑시다. 지금 나무 형태가 형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림자가 되어버렸죠. 자, 요 그림자로 가서 그림자를 좀 보강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가서 한번 터치를 해봅시다. 이렇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그림자가 약간 흐려지면서 나무 밑엔 좀 짙게 막 갖다 긋기보다는 저물을 톡톡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자, 여기도 앞쪽으로도 이렇게 하고 뒤쪽으로는 나무 가까운 데가 좀 짙게 되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나무 굴곡진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음영이 좀 생기도록 나무 굴곡진 부분 음영 이렇게 넣고, 그림자가 좀 더 짙어지고 앞쪽으로도 살짝 음영, 이런 식으로. 작은 건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너무 퍼지니까 조심스럽게 아주. 자, 다 됐나요? 그림자가 톤이 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낮춰줄까요? 이렇게 50, 60 정도, 60 정도로 일단은 해놓도록 합시다. 톤이야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정도에서 그림자를 터치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할 사람들은 마무리해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손대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무가 위에서 보면은 이 패턴이 너무 평면적이야. 그림자는 있지만 나무 자체가 좀 볼륨감이 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터치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해봅시다. 나무의 볼륨감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 이쯤 되면 이제 뭐 미켈란젤로가 자기 작품을 만들듯이 뭐 그림을 거의 그려간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붓질을 또, 자, 요번에 하드니스는 그대로 하고 사이즈는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오페시티를 훨씬 줄여야 되겠다. 줄이고, 지금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나무 내용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다가 지금 이제는 또 음영을 칠해줄 거예요. 하드니스는 한 25 정도. 사이즈도 좀 더 줄입시다. 19, 20 정도로 좀 줄여. 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무도 나름 음영이 있어가지고요. 앞쪽은 화사하고 밝고 뒤쪽은 어둡게 나올 거란 얘기지. 건물도 그런 원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그 원리에 따라서 약간 뒤쪽을 터치를 해주자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나무가 살짝 어두워지는 골 부분이 있죠. 이렇게 골 부분. 그러니까 칠하지 말고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무의 양감을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뒤쪽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 주변에 약간 좀 짙게 이렇게 하고요. 작은 나무 주변은 그냥 살짝 음영만 넣고 그러면 될 것 같아. 이 부분이 좀 큰 나무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음영을 좀 넣어요. 이렇게 큰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좀 점이 많이 찍힐 수 있도록. 인상파는 아니지만 일종의 전묘법으로. 자,
나무를 약간 뒤에 음영을 좀 더 주면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제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나무의 질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하세요. 경계 부분. 큰 나무 주변을 좀 이렇게 집중 공략하도록 하고, 근데 이 나무라는 게 또 손을 안 대면 또 어설퍼요. 또 기왕에 한 김에 조금 더 손을 대야 되는 게 또 이게 나무의 문제인데,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대략 봤을 때 어쨌든 나무가 약간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났죠. 자, 빛이 가려진 부분은 약간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앞쪽이 밝은 건 전혀 없죠. 어떻게 한다? 이제는 앞쪽을 좀 밝게 하는 작업을 하겠다. 동일한 붓을 이제 흰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앞쪽을 조금, 자, 경계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경계 부분. 중간을 막 건드리고 들어가기보다는 경계 부분을 건드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제일 밝은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역시 점 부분으로 해가지고 점. 요 브러쉬의 톤, 그러니까 색채나 투명도나 강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해 가시면서 조절해야지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할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좀 밝아져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꼼꼼한 사람은 이런 데서 뭐 며칠도 작업할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나무의 형상을 나름 조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는 새 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죠. 말하자면은,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을 집중 공략. 마음에 들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성의 문제죠. 정성의 문제. 자, 다 됐나? 자, 이렇게 치고 나무 그림자를 다시 조금 짙게 해볼까요? 짙게? 조금 짙어야지 그래도 나무가 살아나 보이네. 자, 요렇게 하니까 군데군데 이제 숲이라기보다 나무 덩어리가 있는 느낌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막상 해놓고 났지만 애매한 공간들이 있죠. 현실에서는 그런 데가 이제 휴게 공간이나 뭐 연못이라든가 뭐라도 넣어요. 근데 딱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려놓지 않았다? 갑자기 설계해서 뭐 넣긴 그렇죠? 그런 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숲 모양의 나무, 그러니까 군식되어 있는 나무를 갖다가 식재해버리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나무, 이제 남은 것들은 뭐냐? 혼자 서 있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있는 나무들. 그런 것들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가로수가 있죠, 가로수. 여기는 일반 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로수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을 가능성이 커요. 중간 규모의 나무를 해가지고 그런 띄엄띄엄 가로수를 심을 거고요. 또 큰 나무, 조금 큰 나무를 해서 걔는 랜드마크적인 나무, 크고 그 그늘 있고 딱 인상적인 지점에 있는 거, 그런 거 몇 개만 심고, 그리고 일단은 녹지 부분도 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레이어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무 내용과 나무 그림자 두 개를 역시 묶어요. 묶어서 녹지, 숲, 나무 군집 이렇게 해서 일단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아까 숲 레이어는 그냥 내가 만들어 놨는데 다른 데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녹지 숲이라는 요 레이어는 그냥 빈 레이어가 돼버렸네요. 선형 덤불 다 합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4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녹지, 그 다음에 덤불. 그럼 녹지가 이제 뭐 덤불, 나무 군집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랜드마크, 가로수 2개를 저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